33번입니다. 빨리 갈게요. 싱탄입니다. 33번은요. 영웅들의 이야기를 일단 독해 나가겠습니다. 자, as well as making sense of events through narratives 나왔어요.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make sense라는 것은 무엇을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make sense of A 하면 A를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making sense가 들어갔으니까 이해하는 것, 이해하기, 이해하는 것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건을. 근데 뭘 통해서냐면 이야기를 통해서예요. narratives라는 것은 이야기거든요. 오케이. 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은요. in the ancient world, 자, 고대 사회의 역사가들은 설립했다라는 겁니다. 전통을요. 역사의 전통을 as a 울랄라 블랄라의 뭐뭐로서 역사의 전통을 설립했대. 자, 그럼 보시면 이거 분사구문이잖아요. 그쵸? 분사구문입니다. 여기에 뭐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역사가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이벤트를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은 전통을 설립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 전통을. 근데 무엇으로서 역사의 전통을 설립했냐면 울랄라 블랄라의 로서. 그쵸? 자, 밑줄에 들어갈 게 뭔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가보죠. 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ing 들어간 겁니다. 요런 거잖아요.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지금 B를 먼저 쓴 거라고요. 그쵸? 오케이? B as well as A잖아요. 그쵸? 자, 이런 골치 아픈 거 이런 거 좀 생각하지 마시고 ing 이거 분사구문이다 생각하세요. 역사가들이 여기 있었던 주어예요.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가들이 전통을 설립했어요. 역사의 전통을 밑줄로써. 자, 뭐가 들어갈지 보자. 고대 역사가들은 역사의 전통을 설립했는데 무엇으로서 역사의 전통이었냐. 여기 들어갈 말을 위해서 이제 다 나머지 문장들이 존재합니다. 자, 역사적인 글쓰기입니다. 누구의? 레비 or 타키터스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역사 글쓰기는 was in part 부분적으로, 요게 이제 괄호 쳐줘야 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was designed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살펴보기 위해서예요. 행동을요. 영웅의 행동. 그리고 villains, 이거 빌레인스 아닙니다. 빌런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빌런. 악당이란 뜻입니다. 악당. 영웅과 악당의 행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만들어진 게 역사 글쓰기입니다. 역사 글쓰기는 만들어졌대요. was designed to 부정사예요. 영웅과 악당의 이야기, 얘네들의 행동,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Meditating o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in the characters of emperors and generals 이렇게 돼 있어요. 쉼표기 ing 나왔습니다. 하면 산체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숙고해서 이게 숙고하면서 이런 의미가 되죠. meditate가 원래 명상하다입니다. 명상하다. 그런데 숙고하면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strength는 장점, weakness는 단점입니다. 등장인물들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등장인물이냐? emperors, 황제. 또 generals, 장군들이에요. 자, 장군들의 어떤 등장인물 그래버리면 또 이상하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선 등장인물들이 아니라 장군들이 등장인물이 나왔으니까 또는 성격들이 되겠죠. 여기서는 성격이 될 겁니다. 맞죠? 여기 등장인물이 황제하고 장군이 나오고요. 얘는 성격들이 되겠지. 왕이나 장군들의 성격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숙고하면서 영웅이나 악당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역사 글쓰기다. 역사 글쓰기, 영웅이나
악당의 어떤 그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쓴 거야. 됐죠? 오케이. 쉼표 뒤에 providing, 제공하면서 또 나왔죠? examplers라는 것은 뭐 예시의 예시, example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오케이. 예시 또는 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본이나 예나 똑같죠? virtuous, 어떤 미덕입니다. virtuous, 미덕이라고, 더 virtuous니까 미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virtuous만 쓰게 되면 미덕의, 덕이 있는 이런 뜻이니까, 자, 더 플러스 형용사 밑줄 치시고, 요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예요. 복수 보통 명사죠?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미덕이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방하거나 우리가 피해야 하는 덕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표본을 제공해 주면서, 그렇죠? 장군이나 황제의 성격들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숙고하면서 영웅이나 악당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역사 글쓰기는 목표가 뭐냐? 등장인물들의 성격의 장단점을 따져서 영웅이나 악당들의 행동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덕이 있는 사람들의 표본을 제시해 주는 거야. 우리가 본받거나 피해야 되는. 됐죠? 오케이. 덕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모방해야 되고 때로는 피해야 된다. 이런 의미야. 덕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따르는 건 아니야.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덕인데 누군가 입장에서 보면 자기한테 손해를 보는 것일 수 있어. 맞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을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셨나요? 이순신 장군 예를 들어봅시다. 이 사람은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야. 맞지? 하지만 자, 이 전투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가족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맞지? 따라서 미덕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 그건 아니야. 피하고도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아무튼 좋습니다. 가자고. 그래서 역사 글쓰기가 뭔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계속해서 됐다라는 겁니다. One of the functions of history, 역사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this가 뭘까요? 우리가 미덕 있는 사람들의 표본을 살펴보면서 영웅이나 장군들의 성격상 장단점도 살펴보고 영웅이나 악당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우는 거, 이것이 역사 글쓰기의 기능이다 이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고 배우고 하는 거, 그게 역사 글쓰기의 기능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프랑스의 연대기, 크로니클이 연대기입니다. 연대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연대기 학자를 뜻하겠죠. 프랑스의 연대기 학자인 진 프로이스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 그가 썼노라. 말한 게 먼저가 아니라 쓴 게 먼저였겠죠. had written이에요. 자신의 설명을 쓴 거예요. 설명. 자, 시발로우스라는 것은 원래 시벌리가 기사도입니다. 기사도. 그래서 기사도의 기사들 이렇게 돼 있다. 기사도를 가진 기사들. 이해하셨죠? 나이츠가 기사 아닙니까? 기사도적인 또는 기사도를 지닌 기사들에 대한 설명을 썼노라 이겁니다. 그쵸? 이 사람은 어카운트는 계좌 또는 설명이에요. 써왔노라. 자신의 기사도를 가진 기사들의 이야기를 써왔노라. 됐죠? 근데 어디에서 싸우는 기사들이죠? 100 years war, 100년 전쟁입니다. 100년 전쟁. 선생님도 잘은 모르겠어요. 100년 전쟁이 뭔지. 종교 전쟁인가요?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년 전쟁에서 싸우는 이런 기사도를 지닌 기사들에 대한 설명을 써왔노라. 그래서 용감한 사람은 영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영감을 받다요. 용감한 사람은 영감을 받아. 그렇죠? 용감한 사람은 영감을 받는 겁니다. be inspired잖아. 영감을 받습니다. 자, thereby라는 것은
그것에 의해 이런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thereby 그것에 의해. 그것에 의해 무엇에 의해서 기사도들의 어떤 그런 싸움의 이야기, 그쵸? To follow such examples 그러한 본보기를 따르도록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어져요. Should be inspired to follow 이렇게. so that은 목적을 나타내고요.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프랑스의 연대기 학자인 진 프로이스타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나는 이런 기사도를 지닌 기사의 이야기를 계속 써왔노라. 왜? 백년전쟁에 싸우는 기사도 얘기를 왜 썼다? 용감한 사람들이 영감을 받도록. 아셨죠? 그러한 본보기의 영감을 받도록 내가 기사도의 이야기를 써왔노라. 이겁니다. 그렇죠? 이야기에서 우리가 영감, 본보기를 얻는 거예요. 그 얘기 계속합니다. 오늘날 역사적인 연구, 링컨의, 처칠의, 간디의 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한 역사 연구는 perform the same function,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어떤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영웅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본보기를 얻는 기능, 그쵸?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교훈과 본보기 또 영감을 얻는 기능 맞죠?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글쓰기의 기능이 뭐냐?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과 본보기, 영감을 주는 기능을 하는 거야. 글 전체 이야기가 뭔지 아셨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좀 볼까요? 일단 답이 뭐예요? 답을 채워봅시다. 자, 전통, 역사의 전통이 설립됐어. 근데 무엇으로서의 역사입니까? 교훈을 주는 것으로서. 1번이겠네요. Source of moral lessons and reflection. reflection은 여기서 성찰입니다. 성찰. 도덕적 교훈과 성찰의 근원. 됐죠? 도덕적 교훈들과 성찰의 근원으로서의 맞죠? 역사의 전통. 별표입니다. 한 번쯤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Rise and Fall of Empire 제국의 흥망성쇠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거니까 3번은요. 폭력과 violence는 폭력입니다. 그 다음에 oppression은 억압이에요. 폭력과 억압에 맞서는 전쟁 아니잖아요. 4번 means 수단입니다. mediating conflict 이건 중재하는 거예요. 중재. 싸움을 중재하는 수단. 그런 거 아니죠. 5번은요. integral part of innovation. integral은 통합적인 이런 뜻이 있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integrate는 통합하다 맞는데요. 통합적인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미안해요. 그래 수학적 용어로 적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를 외우세요. 필수적인 적분. 알았지? 인테그럴 필수적인 적분. 근데 여기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래요. 혁신에. 다 안 되죠? 도덕과 성찰의 교훈으로서 역사. 자, 이제 보시죠. 영웅들의 이야기를 무엇의 본보기로 사용하는 거죠? 교훈의 본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 역사의 전통과 기능인데 능자를 여기다가 나눴네요. 역사의 전통과 기능, 그쵸? 영웅들의 이야기를 교훈의 본보기로 사용하는 역사의 전통과 기능. 이걸 그대로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 다음. 자, 무엇을 통해서 사건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죠? 그쵸?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역사가들은 무엇의 근원으로서 역사의 전통을 확립했다. 무엇의 도덕적 교훈과 성찰의 근원으로 역사의 전통을 확립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만 내가 지금 정리해놓는 거야. 왜? 여기에는 이 옆에 쓰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새로 뽑아줬잖아. 네. 어디 있는데? 여기. 그럼 그거 꺼내놓고 해. 자.
깜짝이야. 네가 딴 거 보는 줄 알았잖아.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역사적인 기술은 부분적으로 황제와 장군들의 성격과 장점과 단점을 숙고하여 영웅과 악당의 행동을 살펴보다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뭐뭐 모방하거나 피해야 할 무엇을 제공한다. 그렇게 해서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방하거나 피해야 할 뭘 제공합니까? 표본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 글의 핵심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거. 그리고 분석 노트에 보면 있는 내용이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다음에 34번 갑니다. 34번의 내용은요. 행동하고 품성입니다. 여러분, 행동하고 품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행동이냐, 품성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해. 그건 행동이죠. 맞죠? 하지만 성실한 사람이 되세요. 그럴 땐 그건 품성이에요. 됐지? 그래서 행동이냐, 품성이냐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브라이언이 발견했어요. 대절을요. 우리가 빙빙빙빙빙빙 할 때 이렇게 동사구가 나와야 되죠. 여기까지 몇 줄 쳐주시고 사람들은요 평가합니다. 선택을 다르게 평가하더라 이거예요. evaluate 평가하답니다. 오케이.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뭐 할 때 여기는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할 때 사람들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를 할까 이거예요. 잘 모르겠어 아직은. 가보자. 자,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브라이언의 팀이 뭐 할 수 있었냐면 cut, cheating, 부정행위를요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답니다. 됐죠? reduce 써도 되죠? 줄이다니까. 맞지요? 오케이. cut이나 reduce나 그죠? 근데 뭐 대신에 instead of please don't cheat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don't cheat입니다. 이거는 행동입니다. 맞죠?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라는 행동 대신에 그렇죠. 그들은 바꿨어요. 그 어필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please don't be a cheater. 부정행위자가 되지 마세요. 얘는 품성이에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중요한 겁니다. 공부 좀 해라! 이게 아니라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렇게. 됐지요? 행동이 아니라 품성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필, 호소.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이게 호소거든, 이게. 그쵸? 그 호소를 don't be a cheater로 바꿨대요. 자, 당신께서 are urged not to cheat이야. 자, 촉구 받다 라는 뜻이야. 촉구 받다. 강요 받다. 수동태잖아. 강요 받다. 촉구 받다예요. 자,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다가 not을 쓰는 겁니다. not to cheat입니다. 부정행위 하지 말라고 촉구를, 강요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쨌든 부정행위 저질러요. 그리고 여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봅니다. 거울에서. 자, 우림이나 건호나 마찬가지로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 라는 의문이 들어. 그치? 그럴 때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한 번 더 속뜻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는 거야. 혹시 우림이 기억나? 폭풍이 다가올 때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라지거나 쓰나미가 될 것이다. 기억나지?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문제나 이런 폭풍 같은 사건이 사그라들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으니 부모님이 반응을 제대로 하도록 부모님도 성찰하시고 부모님도 배우셔야 돼요. 이 얘기였잖아. 기억나? 비유적 표현이잖아. 쓰나미. 폭풍이 사그라든다. 폭풍이 쓰나미가 된다는 건 비유적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거울 바라보면서 도덕적인 사람을 살펴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 부정행위를 저질러 놓고 여전히 거울 속에서 윤리적인 사람을 봐요. 무슨 말이야?
너무나 뻔뻔하게 거울을 보면서 아직도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맞지? 그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고 의도야. 맞죠? 그치? 자, 그래서 부정행위 하지 마 그랬는데 부정행위를 저질러. 그래 놓고 거울 보면서 너무나 당당한 거야. 뭐 애들도 다 하는데 뭐. 맞죠? 그런 비유적 표현이라고요. 거울 속에 도덕적인 사람을 본다라는 건 뻔뻔하게 큰 잘못 저질렀다는 생각을 못 한다라는 얘기. 이해하셨지? 오케이. 이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ethical. 오케이. 됐지? 하지만 when you are told 당신이 들을 때입니다. 되지 말라고 부정행위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라고 들을 때 그 행위는 cast a shadow 그림자를 드리워요. 무슨 말일까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나의 행동이 그림자를 드리운다라는 겁니다. 흔적이 남는 거고요. 뭔가 나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꼬리표가 남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정행위라는 행동 자체가 양심의 가책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되셨죠?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게 뭐냐면 뭔가 찜찜하고 뭔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뭐를 느끼게 한단 말이야. 위에서는 뭐라 그랬어? 너무나 뻔뻔하게 거울을 도덕적인 사람을 도덕적이라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인정하지 못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랬을 때는 뭔가 양심의 가책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얘기야.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속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판단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에요. 부도덕함은요. 매어버려요. 묶여요. 당신의 정체성에. 쉼표디의 메이킹 만들면서요. 그 행동을 훨씬 덜 매력적인 것으로. 그 행동이 뭐예요?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를 훨씬 덜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너의 정체성,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정체성에 부도덕함이 딱 들러붙어요. 됐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에 부정행위 하면 안 좋은가 봐 라는 그런 부도덕성 얘를 당신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질러. 그래놓고 뻔뻔하게도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럴 땐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돼버려. 그래서 하면 안 되나 봐 라고 부정행위가 훨씬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 되셨지? 그래서 행동으로 할 때와 품성으로 우리가 호소할 때 품성으로 호소했더니 부정행위 자체가 절반으로 줄더라 이거예요. 아셨지? 왜?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돼버리거든. 내가 부도덕한 인간이라는 게 돼버리거든.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치? 그래서 그 행동이 그림자를 들여온다가 뭐죠? 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나는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게 되는 거야. 그런 의미야. 그죠? 위에서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땡땡 요 녀석의 기능이 즉 다시 말하잖아. 이해하셨지? 우리는 여러분들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죠? 문해력이 딸려서 애들이 막 그죠? 야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럴 때 심심하다를 진짜로 심심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왜 사과를 하는데 진정으로 안 하고 심심하게 하냐 이러면서 댓글 달려가지고 난리 났었다며. 못 봤어 그런 기사? 심심한을 진짜로 짜다 심심하다에 심심하다로 생각을 해가지고 애들이 사과를 하려면 진정으로 해야지 왜 심심하게 해 이러면서 난리가 커뮤니티가 뒤집어졌어. 애들이 문해력이 딸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막 떠들고 있어. 그래서 뭐 국어 교육 시간을 늘린다. 저는 국어 교육의 문제가 아니야. 한자 교육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애들에게 충분한 어휘를 좀 설명해 줘야 돼.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야. 하루 이틀 사흘 나흘도 구별 못 한다며. 사흘이 며칠이냐? 3일. 3일. 초등학교 애들은 4 그러니까 4자 들어가잖아. 나 4일이래. 환장하겠어. 문해력의 문제. 문해력이 뭐야?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해력이 딸려라고 말하기 전에 고민을 한 번 더 하라 이거야.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 반드시 고민을 한 번 하고 들어가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걸 썼을까 필자는. 자 가보자고.
왜 부도덕함이 정체성에 결부될까라는 표현을 썼을까? 나는 부도덕한 인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니까 나의 정체성에. 됐지? 오케이. 갑니다. 치팅이라는 것은요, is an isolated action. 고립된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지르는 거예요. 부정행위는 나 혼자 저지르는, 그쵸? 독립적 행위라고요. 독립적 행위. 오케이? 그런데 이것이 gets evaluated. 평가가 돼버리는데요. The logic of consequence. 어떤 결론의 논리에 따라서 평가가 돼버려. 결과라고 합시다. 결론보다는 결과가 낫겠어요. 다시 말해서, 야, 부정행위를 내가 성공을 했냐, 실패했냐, 이거죠. 또는 내가 들켰냐, 안 들켰냐. Can I get away with it? 이게 get away with이 안 들키다예요. 들키지 않다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부정행위 저질렀는데 안 들켰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나쁜 새끼인 걸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거울 볼 때 나는 여전히 도덕적인 사람을 본다고. 안 들키니까. 근데 들키면요. 선생님 중학교 때요.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도덕시험 보는데 옆에 새끼가 갑자기 저한테 지우개를 툭 던지더라고. 뭐야? 봤더니 거기에 모르는 문제 막 번호가 써있어. 아, 너무 순진한 나는 거기다가 또 답을 적어서 얘한테 지우개를 던져주는데 도덕 선생님이, 시험 감독 선생님이 오시더니 딱 보더니 나한테, 나와 이 새끼야. 나한테. 너 왜 부정행위해? 나하고 얘하고 둘이 끌려갔는데 가르쳐준 내가 더 맞았어. 담임 선생님이 그때 학생부 선생님이었거든. 우리 때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애들 때리는 거 예산일도 아니다. 100대 맞았어. 100대. 여기 터져가지고 빤스가 달라붙었어.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피에 달라붙었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사정없이 울면서 막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 싸대기를 때리시는 거야. 왜 그런 짓 저질렀냐. 그러니까 우리 때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그 엉덩이 뜨거운 물 받아다가, 미지근한 물 받아다가 찜질하면서 막 꺼이꺼이 울었어. 진짜. 그렇게 맞아봤어? 엉덩이 터질 정도로? 중학교 1학년 때 그 어린 새끼를, 나 아직도 그 선생님,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 그 씨발하는 거. 그때는 진짜로 무섭기만 했는데 나이 지나니까 개새끼야. 아니 터질 때까지 때리냐고.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데 엉덩이에서. 와, 그 이후로 내가 진짜 그 중학교 선생들이야 진짜. 영어 선생은 저한테 병신 새끼라고 욕해가지고 내가 이갈고 공부했고, 수동태를 BPP라고 알려줘가지고 나는 그냥 다 BPP로 고쳤어. 멍청하게. is eaten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BPP. 뭔지 알지? is written 써야 되는데 BPP. 수동태는 BPP라고 그래서 BPP만 쓴 거야. 근데 나보고 저 병신 새끼.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들 선생들이 그랬어. 아주 개념 없고 애들 개무시하고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그 여자 덕분에, 여자 선생님이었어. 내가 이악 물고 영어 공부했었어요. 테이프 사다가 진짜로. 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때 선생님들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는 어땠습니까? 혁대로 두드려 맞았어요. 수업하다 혁대 풀러가지고 때렸어요. 애들 승질 나는 거. 아주 더러운 새끼들 많았다고. 그게 무슨 스승이야. 지금은 안 그러죠? 그치? 오케이? 알게 모르게 부정행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걸리면 끝장이잖아. 맞지? 그래서 걸리냐 안 걸리냐 갑자기 화나네요. 진짜 중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요. 돌아가셨겠죠? 지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내가 14살 때잖아. 그죠?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에이씨 그랬어요. 그땐 좀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무튼 자, being a cheater. cheater가 되는 것은요, evokes a sense of self. cheat, 부정행위가 된다. 동명사 주어가 나왔습니다. 동명사 주어예요. 그래서 단수로 받아요. evoke는 불러일으키다. 환기시키다 이런 뜻이야. 우리한테 불러일으키는, 생각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환기시키는 게 뭐냐? 이런 단어들을 몰라서 애들이 문해력 소리를 듣는 거예요. 환기시키는 게 뭐야? 생각나게 하는 거야. 떠오르게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지나가는 어떤 여자를 봤는데 첫사랑의 얼굴이 상기되었고 환기되었다. 그런 의미를 쓰는 거라고. sense of self는 뭐예요? 자존감, 자아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의식 뭐 그러기도 하고요. 자존감, 자의식, 자아감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쉼표 뒤에 트리거링 유발하면서죠. 유발하면서 어떤 논리를 유발하면서입니까? The logic of appropriateness 이게 적당함, 적합함이에요. 적합함. 적합함, 적절함.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부정행위라는 이 자체는 결과의 논리란 말입니다. 결과의 논리. 그러니 행동을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결과의 논리를 우리가 따진다고. 그런데 부정행위자가 되지 마세요.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이거. 여기는 치팅이고 여기는 부정행위자가 되는 거. 됐죠? 얘는 적절함의 논리. 되셨어? 위에 나와 있는 치팅은 결과의 논리. 맞죠? 이거 자체를 빈칸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정행위자가 되는 건 적절함의 논리. 맞지요? 오케이. 됐어요? 치팅! 결과의 논리. 안 걸리면 돼. 그런데 부정행위자 되는 건 이게 적절한 행위이냐 아니냐. 적절하냐 하지 않냐. 그런 논리를 유발한다. 그래서 자아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고 who do I want to be?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이거죠. 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냐? 떳떳한 사람이냐? 깔끔한 사람이냐?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하지? 이런 자의식 얘를 환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에 in light of라는 것은요.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증거가 뭐예요? 위에 나와 있는 얘기야. 브라이언은 뭐라고 암시하는 거냐?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의미잖아. suggest. 뭘 암시하는 걸까요? 대체를 암시합니다. 우리가요. 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용하다, embrace. 명사를 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사력 있게. 자, 여기서도 비유적 표현 나왔잖아요. 선생님, 갑자기 왜 명사예요? 갑자기 왜 명사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cheat. 얘는 동사죠? 맞아요? 맞죠? 그지? 그런데 cheater는요? 명사죠? 이해하셨어? 그래서 부정행위 하지 마가 아니라 부정행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 명사를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더 사력 있게, 더 깊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동사가 아니라 명사를 더 사력 있게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행동 중심이 아니라 됨됨이. 어떤 그 품성. 여기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가 바로 얘예요. 아셨죠? Don't drink and drive. 자,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얘는요, 어떻게 재진술, rephrase가 뭐냐, 이게 다시 구성하다, 다시 말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오케이? 뭐로? Don't be a drunk driver. 음주운전자가 되지 마세요. 또, 이 똑같은 사고가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냐면, 독창성에도, originality, 독창성입니다. 독창성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phrase가 원래 어구잖아, 어구. 그래서 재구성되다, 바꿔 말하다는 뜻이에요. 말해지다, 수동태니까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독창성에도 적용이 된다. 자, 아이가 말이야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부르는 대신에 그 작품을 artwork를 creative, 창의적인 것으로 부르지 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너 굉장히 창의적이구나 라고. 사람의 품성, 그쵸? 너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그쵸? 그림이 창의적인 게 아니라 네가 상당히 창의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돼야 됩니까? 우리의 강조를요, emphasis,를 행동에서 무엇으로 옮겨야 된다? 성격, 품성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3번이 정답이죠?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빈칸 좀 채워볼까? 자, 뭐예요? 우리가 아니 미안해. 여기 동자도 씨 이렇게 해버렸네. 행동보다 품성에 중점이 맞춰질 때 또는 성격 써도 좋아요. 우리는 더 바람직한 무엇을, 더 바람직한 행동? 바람직한 선택. 됐죠? 왜 하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요런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어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가자. 우리가 중점을 행동에서 품성으로 옮길 때, 맞죠? 사람들은 선택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고 들을 때는 그 무엇이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림자를 들이우는 건 뭐죠? 그 행동이 그림자를 들이워요. 당신이 부정행위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들을 때 행동이 그림자를 들이우죠. 무엇이 당신의 정체성과 결부되어 그 행동이 당신의 이모럴러티니까 여기는 부도덕성이죠. 부도덕성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당신의 정체성과 결부되어 그 행동을 훨씬 덜 매력적으로 만든다. 즉 나라는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나라는 인간은 뭐가 되고 싶으냐, 이런 어떤 정체성, 자의식과 결부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을 환기시키며 뭘 환기시키죠? 자의식. 여기서 뭐였습니까? A sense of self죠. A sense of self, 이게 자의식이에요. 자의식을 환기시키며 무엇에 대한 논리를 촉발합니까? 적절함에 대한, 적합함에 대한. 맞죠? 난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 됐죠? 이런 적절함, 적합함에 대한 논리. 적절함도 돼요. 됐지요? 음주운전하지 마세요는 음주운전자가 되지 마세요. 같은 논리가 독창성에도 적용될 수 있고,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작품이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는 너는 창의적이구나. 그쵸? 그래서 결론 부분에 행동에서 성격 품성으로 우리의 강조가 전환돼야 됩니다. 이 얘기지? 맞죠? 됐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게요.